미증시 경기 침체, 빅테크 우려까지 이어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000포인트 이상 밀리면서 2년 만에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고요. S&P 500 역시 3% 가까이 최대폭의 하락치를 맞이했습니다. 다만 양호한 서비스업 지표가 나오면서 낙폭은 조금 축소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 1987년이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 급락한 일본 증시 등 영향에 하락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시장 경제 건전성도 우려가 되고 있고요. 버핏의 현금화도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고요. 엔캐리 우려까지 겹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하루 만에 빅스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24시간 만에 175%까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장중 60포인트를 넘기는 등 시장에서 불안을 더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빅스 지수가 장중에 60을 넘긴 건 2008년 금융위기 때랑 2020년 코로나 때 단 2번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빅스 지수라는 알고리즘 매매에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빅스 지수가 증시의 변동성, 하락폭을 더 키우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이 의구심의 목소리, 불만의 목소리가 간밤 더 많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지표는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낙폭은 조금 축소가 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이 새벽 사이 나왔던 ISM 서비스업 지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치가 51.4로 나오면서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확장세에 진입하면서 시장을 조금 안도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규 주문은 52.4, 고용지수는 51.1을 기록하면서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고용지표가 예상치인 46.4포인트를 넘긴 점에 시장을 크게 안도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어요. 이 미국 경제가 이 70%인 이 소비 관련 지표라는 점에 의미를 크게 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이 연준이 경제가 약화된다라면 누린 대응할 거다라고 강력하게 발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7월에 일자리 수가 예상치보다 약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경기 침체처럼 보이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책 결정을 내릴 때는 경제가 어디로 향할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며 시장을 달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머니에 보겠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요. 전체로는 시총 30위까지 모두 하락을 했고요. 오히려 상승했던 종목을 찾기가 더 어려운 약세 흐름의 시장이었습니다. M7 종목 내에서는 시총 감소 규모가 무려 하루 만에 8천억 달러에 정말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이 반도체 내에서도 AMD는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시 지연 소식이 AMD에게 오히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시장은 기대하면서 실제로 AMD의 주가는 상승 마감했고요. 램 리서치 같은 종목들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섹터별로 보자라면요. 살아남은 섹터가 없었습니다. 모든 섹터가 일제히 조정을 받았고요. 당연히 테크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연 시장의 전문가들은 지금의 현재 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밀고 있을까요? 하나씩 보시죠. 아담 크리사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하락은 리스크 조정의 여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단기에 증시의 견인 동력이 없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고 있던 투자자들 역시 현재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GLJ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규모를 모르는 게 지금 가장 큰 불확실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엔캐리와 엮인 레버리지가 변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증시를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나쁜 뉴스가 악재가 되고 있는, 배드 뉴스가 배드가 되고 있는 국면, 현 시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톱니 같은 경우에는 이 빅스 지수가 급등 후 하락하게 된다라면 증시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현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
시장 내에서 페드워치를 보더라도 9월에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은 더욱더 확대가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일주일 이내에 긴급하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60%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 이후에 마지막으로 긴급 금리 인하가 이뤄진 거는 2008년 10월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이후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이내에 긴급하게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것도 이것대로 충격을 주지 않을까? 지금 정말 우리에게 증시 상승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에 대한 기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팔란티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시간 외에서 16%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팔란티어 하면 여러분 아시죠? 대표적으로 AI로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빅테크급은 아닌데요. 퓨어 AI, 이 B2B, B2G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만큼 AI 거품론 인식을 깨트릴 수 있는 좀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 그리고 시간 외에 상승을 보면서 기대해보고 싶은데요. 과연 내일은 빅테크 기업들, AI 관련 기업들이 급등할 수 있을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금리에 대한 우려감도 크지만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살벌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오늘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까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란 정부는요. 하마스의 1인자였죠. 지금 사진 나와 있는데요.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복하겠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재확인했고요. 외교가에서도 이란이 이르면 오늘도 당장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벽 속보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역시 군대에 신속하게 공격 태세 전환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급등하지 않았어요. 국제유가가 이런 중동 리스크 고조에도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하지만 오늘 마켓 모닝콜 마무리는 저를 위로하고 제 시청자분들을 위로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세옹지마란 단어의 뜻을 아시죠? 이 노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말이 굴러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 무료로 생긴 말에 너무 기뻐했던 것도 잠시 아들이 말을 타다가 낙마하면서 다리 부러지고 장애를 입었다라고 해요. 또 상심은 막 하면서 울던 것도 잠시 중국에 전쟁이 터져서 모든 옆집의 아들들이 징집이 되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발에 장애가 생겨서 군대에 끌려가지 않았던 일이 있었어요. 그 덕분에 옆집의 모든 아들들은 이 군대에 나가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 아들은 살아남게 된 거죠. 하지만 곧이어 직후 또다시 말은 집을 나가게 됩니다. 무료로 얻은 말이 다시 집을 나가서 이 손해가 발생한 거죠. 하지만 상심도 잠깐 이 도망간 말이 이렇게 그림처럼 이 색시를 얻어서 새로운 말을 데리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생사가 세옹지마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 간밤, 미증시 그리고 전일 국내 증시는 하락했지만 오늘 국내 증시, 내일 시장은 또 상승하길 바라보면서 오늘 매일경제 아메리카 리포트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